자, 한동훈 장관의 딸, 즉 미국 MIT 합격.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제청원이 등장을 했답니다. 그것도 두 방향의 청원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시면요. 이게 국제청원 사이트예요. 뭐 change.org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죠? MIT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치터스입니까? 이게 약간 뭐 부정 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 딸 미국 명문대 입학 문제 제기 국제청원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와 함께 이거 취소돼야 된다. 이거 인정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청원이에요. 자, 다음 하나 더 보죠. 반면에요. 반대 청원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 딸 입학 문제 제기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탑 어태킹이죠. 공격을 중단하라. 이거 악의적이다. 이런 청원들이 맞서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과 관련된 분들이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요. 자, 우선요. 장윤주 부위원장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왜 이러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작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딸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있는데 그 스펙들을 쌓는 과정에서 뭐 가족 찬스를 동원한다든가 또는 대외 활동이나 논문 작성에 어떤 수상한 점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들을 야당 의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뭐 나름대로 해명을 내놨고요. 특히나 이런 스펙들을 대학 입시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동훈 장관의 딸이 MIT라는 미국의 명문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국제 청원 사이트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청원 사이트에 미주 엄마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미주 엄마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결국 MIT가 입학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청원을 올렸고요. 예.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또 청원도 올라왔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공직자의 딸에 대한 이런 공격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청원이 지금 맞붙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국제청원 사이트에 우리나라 또 장관의 딸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 보시기엔 또 어떤 생각이 드실지 또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이제 뭐 하버드, 예일대 대표적인 명문대들인데 뭐 대학 30곳에 한동훈 딸 낙방시켜라 뭐 이런 집단 투서가 학교 측에 전달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올해 초부터 뭔가 계속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그 이후에 몇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요.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지 않냐?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두세 페이지, 많으면 6페이지 정도짜리 그런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장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언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간에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이 모습은?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자료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청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현재 그 자료가 활용됐는지도 모르겠고 예. 또 활용됐다면 그 자료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은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게 국내 대학 같았으면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뭐 알아볼 텐데 미국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미국 대학이 어떤 조치를 들여다보는 조치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약간 한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구잡이식 한풀이라서 예컨대 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MIT 입학했다는 것 자체 그 사실관계만 놓고 예. 저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요 얘기는요. 최수영 전 의원님과 김종욱 전 의원님과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입학 이거를 막아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추정컨대 이른바 우리나라의 친야 성향 아닐까라는 추정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일 기준으로 해서 2만 1,000회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사실 여기에는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그 누구라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주 좀 쉽게 이제 할수 되는 거예요. 있다는 말하자면 거네요. 여기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올릴 수 있으니까 2만 1,000명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성적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도국제학교에서 그 전 과목 7점 만점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미 대학 입시 자격 시험인 ACT에서도 36점 만점 맞아서 MIT 말고도 복수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과정도 다 거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검증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혹시 그 이모와 논문 공정한 거 아니냐 이모 교수가 당시에 무슨 논문 어떤 뭐 에세이 뭐 이런 게 좀 여러 하면서 가지 이제 지적이 그 있었단 말이에요. 이모 교수가 어. 진짜 자기의 엄마의 자매인 이모라고 생각 그런 저는 그 확증 편향을 가진 그 정말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금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물론 이제 그분들일지 아닐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가족들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저는 정치의 좀 금도를 벗어난 행위 같습니다. 김종욱 전 장관 이 상황을 보고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오벌에 이른바 겹친다. 뭔가 같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그럴 거라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뭐 사례가 좀 유사하긴 하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엄마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한인 자매가 논문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슨 펜실베니아의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이런 걸 이제 제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격 사유 내용들을 소위 자기 입시에 하나의 자기 스펙으로 넣어서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의사 면허까지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까지 파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파봐야 될 거 아니냐. 예. 조국 전 장관 딸만 문제가 있었겠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게 미국 대학이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엄마들이 제기한 거죠. 청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 효과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좀 매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과도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인권이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좀 동일하게 인권도 보장하고 절차도 잘 지키면서 예. 이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싸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미국까지 건너간 것 같죠. 지금 이상 놓고요. 자, 오늘요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뭐 법안 처리가 좀 이게 표결이 있었는데 이 양곡법 이게 재투표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영상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표결하는 결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투표를 했는데 양곡관리법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그래서 이게 이제 법안으로서는 생명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한 번 됐다가 거부권 행사가 되고 다시 왔는데 부결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게 일단 이거를 장윤주 부위원장하고 윤찬 변호사 이번에도 장윤주 부위원장 이거 여야 관계 더 험악해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참 여야 간의 협치가 정말 필요한 시점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줄줄이 민생 법안들이 있는데 여야 협치가 어려워지는 모습들은 좀 국민들께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한 이 지점을 놓고 일각에선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아니 민주당은 이거 재투표 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다 알았으면서 굳이 왜 재투표를 하냐. 그것도 사실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올린 셈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곡관리법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예. 왜 정쟁화하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런 비판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또 보호해야 될 민생이 있고 또 농민의 또 생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을 추진했고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포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번 더 국민의힘의 또 어떤 가결표를 기대하면서 재투표를 올려본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재투표 시도 자체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만큼 또 나름 양곡관리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쟁화하기 위해 뭐 다시 재투표에 붙였다 이런 논란은 저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이 또 다른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아, 그건 성사되기 어렵다. 양곡관리법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 의무 매수냐 아니면 재량적 매수냐의 예.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의무 매수가 그렇게 꼭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 부결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인 것은 다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수 전 행정관. 오늘 사실 간호법도 올라가서 처리 예정인데 이거 보류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 간호법도 만약에 처리가 될 경우 이것도 극한 대립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돼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100%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본인이 대선 후보일 때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야 대선 후보 지금은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예. 분은 당대표가 됐어요. 두 분 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법안이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동의한 법안,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동의한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소위 야당의 당대표랑 9개월 동안 만나지도 않으셨던 분이 여당의 동의가 없다고 얘기해서 통과가 된 이후에 그걸 거부권 행사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야당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야당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법안을 갖다 예. 상정하지 말아야 되고 통과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행정 독재가 있습니까? 최수영 전 위원장. 이건 보면은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 본회의에 단독으로서 처리하고 또 뭐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 거부권 행사한 법안 지금 보면 양곡법 같은 건 다시 또 재투표에 붙여지고 다시 부결되고 다른 법안 또 와서 그 과정 걷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요. 총선 전략이죠. 총선 1년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을 위한 정당,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위한 정당.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저는 프레이밍 하는 거고요. 여당은 기득권 정당, 우리는 소수를 위한 정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런 직역간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농적 미래가 걸린 법안들은 정말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단독으로만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도를 설정한다는 거는 저는 제1당으로서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고 국가의 장래 미래를 통해서 야당이 이번에 여당이 중재안 내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협상해야죠. 그래서 중재안이라는 건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의 정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다시 형해화시키지 말고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제1당도 좀 지혜를 모으는 그게 오히려 좀 중도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요? 예. 총선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윤기찬 변호사하고 김정우 변호사한테 30초씩만 딱 드릴게요. 지금 여야 소속 각각 다르시니까요. 상대 정당, 경쟁 정당을 향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 말씀하시죠. 먼저 김정우 변호사님. 제가 볼 땐 대통령의 생각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태도를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당연히 야당도 여당과 대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정 운영의 총괄적인 그다음에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기찬 변호사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대통령의 행정은 법치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이 예. 있어야 돼요.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대통령이 법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각각 경쟁 정당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대통령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오늘도 사실은요. 양곡법 올라갔다가 결국 법도 안 되고 그냥 사라졌어요. 끝났습니다. 법안에서 운명이. 근데 그냥 대결하는 모습, 저렇게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만 오늘도 비춰지고 말았습니다.